안녕하세요. 신상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셨죠? 철학이란 무지에 대한 자각과 지혜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철학이라는 단어인 필로소피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필로소피아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필로는 지혜, 진리입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사랑하다,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하다, 지혜를 추구하다, 진리에 다가가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철학을 한다는 것은 지혜롭고자 하는 사람이 지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서 지혜로 다가가려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학문으로 철학이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를 아시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무지에 대한, 내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혜와 무지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다들 기억할 겁니다. 우리의 철학적 활동의 출발점에서 먼저 자신의 무지를 알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억할 텐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알아차림, 이것이 지혜롭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인 지혜와 지식. 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하죠.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모자람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한자로 적으면 알지와 알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알지에다가 이 밑에 이 가로알이 있죠. 나릴로 보통 아시는데 이 가로알입니다. 가로알이 있는 알지. 이 두 글자를 알 겁니다. 둘 다 알지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 가로알이 없는 지는 외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우리는 수동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알지, 가로알이 있는 알지는 내 내부, 내 내면에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이 능동적인 지혜입니다. 곧 지는 단편적이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고, 꽃 이름이나 꽃말이나 나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워 익히는 그 무엇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와 달리 이 가로알이 있는 지혜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말하다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혜는 배운 지식의 결합, 그리고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옹고지신을 예로 들어봅시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라는 이 옹고지신, 이 옹고지신은 바로 지식을 익히는 과정과 지식을 융합하는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데, 위정편에는 자왈 옹고이 지신이면 가이위 사인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공자께서는 이 옹고이 지신을 하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온고이 지신, 그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의 철학자나 논어의 스승은 같은 것일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옹고지신, 이는 같은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옹고지신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옹고지신의 온고,
특히 이 온고의 온은 배우다, 익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어에서 여러 주석가들의 글을 보면 이 온을 찾다라고 하는 찾을 식자와 풀어가다는 하는 풀역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찾을 심자는 각골문에서 보면 이 손 두 개가 벽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찾아보는, 양손을 뻗어서 벽을 더듬는 모습, 이 어두운 곳에서 손을 뻗어서 무언가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찾다, 캐묻다, 탐구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역자의 경우에는 실타래를 풀다, 풀어내다, 끌어내다, 당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유추하다, 연역하다, 일반적인 사실의 원리를 가지고 특수한 다른 원리로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고의 온은 배우다, 유추하다, 연역하다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고의 온은 찰랭자와 연관지어서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이제 이렇게 국이 이렇게 담겨 있죠. 이 국이 차가워지면 데워야 합니다. 그래야 먹기에 좋죠. 그리고 따뜻해져야 물이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물이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화해서 다른 물체로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은 데워지지 않으면 늘 물로 머물게 되고 따뜻하게 할 때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비커를 우리 뇌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뇌의 지식이 차곡차곡 이렇게 켜켜이 쌓이겠죠. 쌓이다 보면 맨 밑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 맨 밑에 있는 이것을 끌어올리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그 행위가 책을 읽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것이고, 함께 배웠던 지식을 서로 견주어서 대조해보고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바로 우리들이 이 물이 섞이듯이 우리의 생각들이 정보가 서로 섞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을 떼어 물을 따뜻하게 해서 물을 순환시키듯이 책을 읽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활동성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온거입니다. 이 온거의 과정은 또한 외부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배우고 외우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외부에 있는 것을 보는 견문의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신의 과정은 유추와 연역이라는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곧 내부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아는 과정, 스스로 터득한 성찰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는 지난날 들은 것이고, 신자는 이제 막 터득한 것, 새로운 것입니다. 배우기를 예전에 들은 것을 늘 익히고 그때마다 새로이 터득하는 것이 있다면 배운 것이 내 것이 되고, 배운 것을 숫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이 바로 지식의 과정이고, 자각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성찰의 과정이며 지혜의 과정입니다. 지혜롭게 된 사람이 바로 스승이고, 이 사람이 철학자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본받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온고지신에서 온고와 지신의 사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앞서서 말한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다, 지혜를 추구하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는 말에서, 무지를 자각해서 지혜로 나아가기에 바탕도 바로 그 생각입니다.
장자 소요유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춘추 시대에 위나라의 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왕이 큰 박씨를 주기에 심었더니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큰지 쌀 10가마는 들어갈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잘라서 도저히 물바가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절반을 잘라 쓰자 하니 두 손으로 들기 어렵고 물을 담아 옮길 수가 없고 작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보니까 조각마다 너무 납작해져서 도저히 물바가지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결국 다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엄청나게 큰 박을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습니까? 장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큰 박이라면 배를 만들어서 강이나 호수에 띄울 수도 있었을 텐데 단지 너무 커서 물바가지로 쓸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버리고 말았군. 꽉 막힌 사람 같으니.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 물바가지로 써야겠다는 생각, 너무 커서 물바가지로 쓸 수 없다는 생각,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박은 물바가지로 쓰는 거다라고 하는 간섭적인 통념이 결국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익숙함이라든가 늘 그러함을 떨쳐버리고 낯선 것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시선,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태계 선생의 수제자였던 서예 유성룡 선생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서예 선생은 그의 문집에서 학사 위주, 곧 생각이 없으면 배움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생각한다는 것은 예지가 있음을 말함이며 이러한 예지가 성인을 만든다 라고 해서 학문에 있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예 선생도 예지, 즉 지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생각이 있어야 하고 이 생각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생각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옹고지신으로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공자의 말씀과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용에 나오는 공부의 5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용 20장에는 다음의 구절이 나옵니다.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니, 성자는 불면이 중하며 불사이득하며 종령중도하나니 성인야요. 자, 성자는 천지도야입니다. 천지도, 천지의 도, 이제 하늘의 도라는 거죠.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보면 이룰 성이 있죠. 그 다음에 본성이라고 하는 본성 성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인 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서는 이 성, 정성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마음이고, 그죠? 우리의 타고난 바의 본성이고,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도, 하늘의 도다라고 하고, 성지, 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도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면이중, 이 성이라고 하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중도에 딱 들어맞고, 불사,
생각하지 않아도 딱 얻어지고 종용 조용히 중도에 딱 들어맞는 거죠. 도에 딱 들어맞는 거죠. 맞으니까 성이냐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자야라. 성지, 성하려고 하는 것은 택선, 선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가려가지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탁 쥐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박학지하며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변지하며 독행지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문의 5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분별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분명하게 분별하고 분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독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예, 요게 중용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과 성하려고 하는 이 부분, 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하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한 노력들의 어떤 모습들은 결국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탁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탁 도에 맞고 성인의 어떤 그 부분들을 다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가운데서 이제 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 이제 성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바로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 되고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 바로 단계별로 공부를 하면서 나아가는 학습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부의 5가지 과정에서 첫 번째 박학이 있습니다. 박학은 넓고 다양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면 이 또한 음식으로 치면 편식을 한다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지듯이 공부도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공교육 과정이 교양교육 과정, 그리고 전공교육 과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공부의 이 편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신문입니다. 신문은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질문하지 않으면 공부의 진척이 없게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등의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신사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기, 깊게 생각하기 이라는 이 신사. 서예는 바로 이 신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신사가 없으면 뒤에 오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명변과 돈독하고 독실하게 행한다는 독행에는 나아갈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는 우리들이 배우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라든가 실수를 줄이기 위한 단계별 학습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사라는 겁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예 선생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용의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5가지에서 생각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신사가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마음이 맡은 것은 생각하는 것이니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현의 학문은 오로지 생각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구의지학, 즉 입으로만 이렇게 외는 그런 공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많이 안다 해도 무엇을 알 수가 있겠는가? 입으로만 외는 거죠. 입으로만 외는 공부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통해서 또 실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희 선생은 중용에서 학문의 단계를 박학신문, 신사명분, 독행이라 하면서 신사를 가운데 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성현이 생각을 위주로 해서 학문을 하였듯이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고 생각을 통해서 배운 것을 발전시키고 분명히 개념을 잡아갈 때 우리들이 마음의 밭을 잘 갈고 다스릴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늘의 이치가 절로 밝아져서 성인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학문에서 생각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어위정편에도 또 나옵니다. 학이불사즉 망하고 사이불학즉 텐이라 라는 글인데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얻어지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배움 이후에 생각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글에서 공자는 배움과 생각을 다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운들 생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명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맡은 것은 생각하는 것이니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한번 규정 지어 봅시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보로 무장된 자아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일관된 보편적 관념, 즉 개념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정보로 무장된 자아가 우선 되어야 하고 깊이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념을 세우는 거죠. 그걸 생각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노력하고 추구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라든가 박학신문을 통해서 신사의 단계로 해서 이 생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 오늘 하루 새롭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 하루하루가 새롭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다시 뒤집어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르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말은 이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순자의 말인데 나 자신이 정보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생각을 통해서 개념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한 것 같습니다. 주장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말은 이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쭉 여러분들의 그 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